반갑습니다. 여주시 에너지 자유팀장 김나건입니다. 오늘 이런 에너지센터 토론에 관련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양평군 에너지협동조합 최충기 이사장님과 양평군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마 소개해서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여주시 같은 경우 시 중심 사업으로 여주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주형 태양광 사업은 다른 지자체에서 흔히 얘기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인데요. 그건 이제 여주 실정에 맞게 저희가 발굴을 해서 해 나가는 그런 사업 유형이 되겠습니다. 오늘 자리는 저희가 여주시 태양광 사업과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여주시 에너지센터 설립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런 자료들이 다른 지자체 또 여러분 관계자분께 많은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태양광 설치된 이 발전소가 2019년에 여주형 태양광 시범 사업으로 했던 발전소 10개 중에 한 곳인데요. 상교동 체육공원 게이트볼장입니다. 게이트볼장이고 여기 올라가 있는 용량이 99.9kW, 말하자면 100kW 미만으로 했을 때 가장 최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용량이고요. 한 번은 이 사진을 제가 오랜만에 보는데 이 주민들이 가끔씩 이제 반대하시는 분, 태양광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뭐 빛 반사라든지 열 발생 뭐 이런 논리로 많이 반대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서도 그 소명 자료를 좀 올려놨는데 저는 이걸 봤을 때 굉장히 모듈이 보석같이 보여요. 반짝반짝하고 되게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이 좀 잘 나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이제 배경을 좀 살펴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20일에 이제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때마침 이제 요 시기에 그리고 2018년도로 넘어가는 요 시점에 전국적으로 일종의 이제 태양광 설치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여주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 안에서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지가가 좀 낮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태양광 사업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 여주에 투자를 하면 일단은 투자 비용이 적게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도 나도 없이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2018년도에 여주시에서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해준 용량이 66.4MW입니다. 이 정도 용량이 이제 엄청난 용량인데요. 보통 예년 같은 경우 2016년 같은 경우 10.8MW, 17년에도 26.1MW 하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잖아요. 이때 이 담당자 발전사업 허가를 맡은 담당자는 서류를 수레에 싣고 다녔어요. 수레에. 그 정도로 많은 양이었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제 공무원 관계되신 분이 지인이 있어가지고 서류를 넣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얘기도 없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사무실을 찾아왔다고 그래요. 찾아와서 보니까 서류를 찾아준다고 이렇게 뒤적뒤적 하는데 서류가 이렇게 쌓여있더라고요. 수레 안에.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미안해가지고 순서 대문해달라 하시면서 이제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그 이듬해 19년도에 갑자기 용량이 확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2020년 12월까지는 7.1MW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당시 자료는 10월까지 6.9MW.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배경에는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가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외지에서 특히 외지 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특히 임야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제 산림에서 인해 토사 유출이나 이런 문제까지 겹치면서 반대 움직임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 하면 내가 알기로 12월경에 산지관리법이 강화가 됐잖아요. 경사도 15도시 이하로 또 그리고 이제 20년 뒤에 원상복구 하는 걸로 이렇게 강화가 되면서 그 무렵에 지자체 내에서도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시장님은 뭐 직접 지시하신 건 아닌데 대책을 강구하라 이런 정도로 이제 지시를 하셨겠죠. 이제 개발행위 부서에서는 그동안에 여주시 개발행위 허가 규정으로 돼 있던 거를 조례로 이제 옮기는 과정이 한 2018년도 하반기인데요. 그때 원래 주거 밀집 지역에서 100m 이내에는 입지하지 않도록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조례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마 주무부서에서 200m 이내 이 정도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올렸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최종적으로 의회 승인되는 과정에서 이게 500m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주거밀집지역, 여주시 같은 경우는 주거밀집지역이 5집만 모여있어도 주거밀집지역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500m 안에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2019년 2월경에 공포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반대로 태양광을 보급해야 되는 부서 입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그런 고충은 알지만 어떻게든 이제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보급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대응 방안을 세우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주민들이 태양광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더라. 심지어 뭐 전자파 때문에 뭐 가축도 뭐 영향을 받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2018년도 부지기만 해도 굉장히 냉담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주민들한테 저도 올바른 정보로 홍보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의견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여주시에 적합한 모델 발굴을 하자.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여주시의 태양광 사업으로 농촌마을이 부자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좀 의도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주형 태양광 복지마을 모델 구축 등 영역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바로 2019년 3월에서 6월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 주간 교육을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죠. 저희가 2019년 5월에 여가몰에서 주민 설명회를 했던 장면이고요. 이때 뭐 기자분들, 시민들, 뭐 이 통장님들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자리는 꽉 찼는데 이제 160여 명 정도 되는데 거의 대표분들만 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16일에는 설악샘이 강원도 고성입니다. 이게 설악샘벌이 이렇게가 이유진 박사님이 그때 이제 여주의 그런 이제 영역 추진하는 거 그 열정을 아시고 고성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시고 가셔가지고 생활 지도자 500여 분을 상대로 이렇게 강의를 좀 해주셨어요. 그리고 6월 28일에는 이제 여주형 태양광 복지마을 모델 구축 영역 보고회를 하면서 또다시 이제 이유진 박사님도 오시고 설명을 했던 내용. 7월 15일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이때 이 통장 연찬회가 여주시 한 300여 명 되는데요. 이장님들이 거의 다 오셨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안 놓치고 저희가 갔죠. 그리고 이수진 박사님을 또 불렀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주 엿띤 그 교육을 해주시고 이때 교육이 끝나고 이제 이 통장님들 받은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냉담했습니다. 어느 마을도 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마을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분위기만 해도 마침 이제 우리가 2019년도에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에너지공단에서 2019년 재생에너지 지역 확산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공모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게 여주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하고 같이 협업으로 해서 넣었는데 전국에 7개를 선정했는데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를 8,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제 이런 활동을 하게 되죠. 금사면 이장회의, 뭐 바르게 살기 이사회, 지역 자활센터, 아무튼 모임이 있는 데는 다 쫓아다녔어요. 일정 다 파악해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펼쳤죠. 그리고 뭐 에너지 활동가 교육도 있고요. 보수교육. 저도 한 2시간 동안 참여를 해서 제가 보수교육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 시민 햇빛발전소에 있는 잘 돼 있는 답사도 하고 그리고 마을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쭉 펼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주형 태양광 복지마을 모델 구축 영역을 또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목적이 태양광으로 잘 사는 여주를 만들어보자. 생각을 완전히 전환을 해서 외지인들이 수익을 가져갈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수익 사업을 해서 태양광 복지마을로 만들어보자. 이런 이제 모티브를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죠. 여기 이제 영역 보고서에서 최종적으로 참고로 이제 보고서는 이제 프리즘이라고 하는 그 보고서로 공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프리즘이라고 치시면은 지자체에서 생성한 보고서는 다 원문이 공개되어 있는데요. 참고를 하시고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6가지 모델이 핵심입니다. 사실은 보고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여주에는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이제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하나씩 좀 보시게 되면 이제 마을 태양광, 여주시에서 지금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 여주 마을 태양광입니다.
마을 공동체가 소유 운영하는 협동조합형. 아시겠지만 30kW 이상 공량이 되면 한국형 FI에 참여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또 시민태양광은 시민이 출자해서 에너지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형태. 태양광 농구는 최근에 이제 여주시가 조례 에너지 기본조례에 지금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농업인이 전답 축사 등 활용해서 농업인 또는 농업인 조합도 가능하고요. 그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주민 주도형이다. 또 하나는 이제 약간 규모가 큰 형태로서 이제 태양광 펀드, 시와 시민이 SPC를 이제 직접 구성을 해서 참여하도록 하는 형태. 근데 공유 태양광 형태도 종종 심심찮게 이제 제안서가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태양광 관련 기업이 메가와트급 대규모로 조성을 하면서 그 태양광 인근 주민들이 지분으로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형태. 그리고 나눔 태양광은 이제 사회적 약자 이런 계층들을 위해서 기부를 통해서 마련을 하고 재원을 마련해서 요거 수익을 또 사회로 환원하자, 이런 데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6가지 모델을 발굴을 했었죠. 시민 태양광이 이제 파란색으로 된 이유는 여주형 태양광 시범 사업을 했던 게 이제 시민 태양광이에요. 지금은 이제 마을 태양광으로 주력을 하고 있는데, 시민 태양광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공유 시설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런 그림을 떠올리게 되죠. 어떤 마을에 뭐 협동조합도 있고, 나눔 태양광, 공유 태양광, 뭐 농부 태양광, 농부 마을 태양광 이런 형태로 가지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마을을 형성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2019년 4월 16일자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게 됐는데요. 딱 일주일 뒤죠. 이거 4월 23일 날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공고가 떴는데, 사실은 이제 뭐 전혀 다른 업무를 하다가 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만든 무슨 ESS, ICT, 뭐 스마트 에너지 관련 시스템, 굉장히 용어 자체도 좀 어려웠습니다. 이 공고문을 봐도 좀 어려워요, 내용이.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뭔지 모르겠고, 일단 도비를 준다고 하니까 요거는 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좀 욕심이 생겼죠. 더군다나 이제 그 이양진 시장님께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태였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 갈등 이런 문제도 내대에 있었고, 그래서 주민 참여형 사업을 어떻게든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점에 제가 딱 들어갔죠. 그래서 요거를 신청을 했는데 딱 한 달 주더라고요.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기간 5월 22일까지. 제가 아는 정보는 다 끌어모았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게이트 볼장이죠. 쫙 게이트 볼장이고 22개 공공시설하고, 여기 뭐 당산 1, 2 메모도 해놨고, 천서 2리 찜질방 이런 까지 메모, 전부 24개 정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 목록은 뭐 누가 주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일하면서 자기가 다 발굴을 해야 되지. 제가 이 업무를 바로 보기 직전 업무가 체육시설팀하고 같이 한 테이블에서 일을 했었고, 제가 체육행정 보조금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담당자 협조도 굉장히 받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줄 테니까 좀 빨리 회신 좀 해서 이렇게 해서 협조가 됐던 상황입니다. 사실 겪어보면 아시겠지만 공공시설 활용해서 태양광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부서 나름대로 또 사정도 있겠지만 그런 좀 장점을 좀 활용을 해서 했었고요. 다행히 6월 13일에 선도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선정이 돼서, 문제는 이제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해 나가면 되는데, 요거가 문제예요. 이게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시가 그냥 주도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주민이 개입돼 있다 보니까 선례도 없어요. 선례도 없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 부담이 컸죠. 사업비는 20억 2,300만 원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저질러 놨는데 주민들이 참여 안 하면 이게 사업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조합원 모집 공고를 이런 식으로 했었죠. 처음에는 이제 마을 단위 조합원을 모집을 해서요, 마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마을에 신청 자격을 요건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8월 16일이었었고요. 하다 보는데 이게 들어오겠다고 하는 마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초에 9월 11일까지가 저희가 조합원을 모집을 끝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산 편성 시기도 있고 모든 일정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이 절대값으로 해서 공고를 했던 거죠. 도저히 안 돼서 이제 개인도 허용하는 걸로 이렇게 좀 풀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에도 들어오고 농업인 또 축산업자, 어업인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개인도 일단은 자격을 주어지는 걸로. 다행히 마지막에 저희가 홍보도 물론 하기도 했지만
개인분들도 좀 들어오셔가지고 총 조합원이 7분이세요. 많지는 않습니다. 사정이 안 돼가지고 일단은 투자하시겠다는 분이 좀 거금을 좀 투입을 하는 상태에서 총 2억 5,500만 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거는 자부담금이. 이제 시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태양광 유형인데 이런 협동조합이 있고 그 안에 조합원 형태로 들어온 이런 형태죠. ESS도 5군데 발전소에 들어가 있고요. 총 사업은 20억 2,300, 준공은 19억 2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내부 내역을 좀 보시게 되면 당산 1, 2 조원조장고 요거는 당산 1, 2에서 직접 현물 출자한 민간 시설입니다. 요거 말고는 다 공유 시설인데요. 게이트블장이 8개, 그리고 추모공원 주차장이 한 군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을 좀 보시게 되면 당산 1, 2에 올린 게 한 51.8kW인데요. 굉장히 이게 남향으로 잘 지어졌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게이트블장도 방위를 남쪽으로 맞춰서 날개형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평청 게이트블장도 양옆으로 이렇게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신 게이트발동도 잘 되어 있죠, 남향으로. 네. 이게 아까 처음에 보셨던 삼교동 게이트블장인데 남쪽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그 다음에 월성 게이트블장, 이게 이제 추모공원 주차장입니다. 이게 한 74kW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시범 사업을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는 이게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으로는 전국 최다 사업장이다. 10개 발전소를 동시에 추진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주시 최초의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이라는 데 지금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마을 태양광에 주력을 하는데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시설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직접 현물 출자를 하시고 마을 창고라든지 유해부지로 활용해서 하시라. 대신 보조금을 지원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좀 바꾼 거예요. 그리고 2019년, 20년도에 이어서 명곡일동 철연이 여러 사업들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다대리 할인리 흑포리 작품이라는 현재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2020년 여주시 태양광 자립마을 사업은 여주시만의 좀 독특한 사업인데요. 보통은 도비나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주시에서는 자체 12만 투입을 해서 수익형 사업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kW 미만으로 마을에서 수익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면 저희가 70%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요즘 홈페이지에 지금 올해 사업이 나가 있고요. 공고가 나가 있고 여러 마을에서 지금 전화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70%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드리는 거고 시에서는 또 REC를 회수하지 않고 마을 수익으로 전부 다 드립니다. 마을 복지기금으로 쓸 수 있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경기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도 양평이 훨씬 앞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좀 차이는 있어요. 저희 경기도 에너지 자립마을 같은 경우는 수익형 사업은 이제 최소 용량 그리고 보통 자가용 위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는 반대입니다. 저 홈페이지에 이제 평가 기준도 또 있겠지만 자가용이 일단 있으면 불리하고요. 있어도 많으면 더 불리합니다. 그래서 주민 수익형 용량이 크면 클수록 점수에서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런 구조로 반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요거는 한번 봐보실까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여주시 에너지 센터 지금 진행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무슨 내용인지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택지원 사업 상담, 사업 협의 이런 것도 있고, 발굴, 교육 일정 협의, 또 뭐 천연가스 발전소 주민 동향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업무 내용이라는 거는 아시겠죠? 네, 업무 내용. 강천 SRF 대책, 뭐 타이머콕 교체 사업 이런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네. 또 도시가스 뭐 우리 마을 도시가스 놔달라 그러면 이런 것도 처리를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네. 아마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저희 여주시에는 에너지 자립팀이 없었어요. 저희가 2019년 7월 1일자에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6월 28일 날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올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주무팀에 그냥 속해서 혼자 이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것도 알고도 있는데 지금 동시에 일어났던 업무만 나열한 게 이 정도예요. 지금 그날 하루 동안에 처리했던 업무 양입니다. 이게. 양인데 칸을 좀 나눠놨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게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니더라.
이거를 굳이 공무원이 할 필요가 있을까? 상담, 뭐 협의, 발굴, 주민 참여형 발굴, 뭐 주민 동향 파악하는 거, 견학 일정 협의하는 거 이런 거는 만약에 에너지 센터가 들어오면 민간에서 충분히 이 일을 처리하고 오히려 공무원보다도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게 훨씬 전문적이고 잘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이 하게 될 경우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게 무슨 태양광 설계하는 것도 어렵고 내용을 잘 몰라요. 공무원들 거기 앉혀놔봐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하는 데는 센터를 빨리 설치를 해서 센터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게 맞겠다라고 제가 시장님께 6월 28일 날 보고를 드렸어요. 바로 그 전날 6월 27일에는 제2의 지역에너지 전환 전국 포럼이 한남대 서귀필홀에서 있었는데 제가 이날 참석을 했었죠. 주 내용이 에너지센터 설치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참고를 해주시고요. 실제로 이제 보급 사업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 보급 사업은 이런 정도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은 주로 자가용 지원 사업이고요. 주택 지원, 건물 지원, 지역 지원, 융목합 지원 이런 사업이 있고 또 도비 사업으로 선도 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 이런 것도 있고 시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여주형 태양광 사업으로 마을 태양광과 태양광 자립마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자립마을 원래는 저희는 수익 사업만 지원을 했었는데 발굴이 좀 어렵고 주민들이 자가용 지원 안 해주나 이런 요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방침을 바꿔가지고요 자가용도 지원을 해주되 대신 자가용만은 안 됩니다. 주민 수익 사업을 하시면 그 마을에는 자가용을 같이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책으로 바꾼 겁니다. 원래 이제 뭐 선착순을 한다든지 주택 지원 사업에 시비 보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산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택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9년부터 기존 인건비 쭉 꾸준히 요구를 해서 전문 인력을 좀 반영을 해달라 그래서 2019년에 승인을 받았어요. 연말에. 그래서 2020년 6월 3일에 조례를 개정해서 한 명 정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고를 이렇게 한 내용이에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분야. 물론 신재생 관련 뭐 에너지 센터 업무도 이제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실제로 채용은 2020년 12월 18일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았었는데요. 지방공무 인사 분야 통합 지침에 보면 이런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필수 조건으로. 학사학위 취득에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에너지 3년 이상 관련 분야에 에너지 분야에 실무 경력이 있으면 요거는 괜찮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고할 당시에는 저희도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또 연구기관, 대학교 이렇게 공공성에 있는 기관에 소속돼서 근무한 경력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저희가 했었죠. 처음부터 민간에 좀 열어두긴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해보니까 채용이 안 돼요.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서는 들어오는데 요건이 안 맞습니다. 저기는 된다고 판단했는데 인사부서에서 보면 서류 심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변경을 하게 되죠. 9월 11일 날 민간 경력도 인정하는 걸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12월 18일 날 채용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센터 지금 아시겠지만은 시범 사업으로 이제 산업부에서 공고를 해서 저희가 재공고할 때 들어갔어요. 제가 상반기에 좀 휴직을 했었는데 지금 실무자한테 이제 들어가기 전에 국비가 확보됐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놓치지 말고 이거 들어가라. 신신당부했죠. 그랬더니 신청을 딱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에 17개 기초지자체에서 선정이 됐고요. 여기 정부 지원금은 총 31억여 원 되고요. 두 가지입니다.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지원금하고 지역 에너지센터 사업 지원금. 내용은 이제 지역 에너지 계획은 6억 3,700여만 원, 그리고 에너지 센터는 25억여 원 가지고 이제 17개 지자체가 분산을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5억여 원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평도 기회 되시면 다음번에 들어오시면 좋은 경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는 드릴게요. 저희가 참고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항이 에너지 센터를 설치하려면 지금 현재 관련 법령에 근거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관련 법령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만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는데 센터 관련해서 개정안 또 법률 제정하는 돼 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돼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례에 근거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은 안 되고요. 그래서 위탁으로밖에 안 됩니다. 현행법상. 그래서 우리가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입법에 의견 제출까지 끝났고 저희가 이제 의회 의견만 받으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보시라고 에너지 기본조례 안 제 23조에 이제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에너지센터. 요거를 좀 나중에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다른 지자체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여주시에 있는 내용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에너지센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거냐, 그거를 좀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보급사업 지원 관리, 또 시민이 참여하는 신재 사업 발굴 지원, 또 뭐 교육 홍보 이런 것도 있고요. 통계 작성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 복지마을 구축 사업이라고 한 13조에 있는데요. 요거는 아마 다른 지자체 조례 보셔도 못 찾을 겁니다. 왜냐면 요거는 여주시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아까 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까 앞에서 이런 그 태양광 복지마을 모델 구축 용역에 따라서 6개 유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제 조례를 이제 구체해 놓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 3, 4, 5 5개이고 아까 모델은 6개였잖아요. 태양광 펀드 그거는 하려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은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출처할 수 있고 SPC도 만들면 별도 조례가 있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만 좀 뺐고요. 요거는 사실 우리가 넣게 된 배경은 이제 개발행위가 규정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아까 서두에 제가 이격거리가 500m로 강화됐다고 그랬었는데 조금 일찍적에. 근데 사실 현행 우리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 규정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는 여주형 태양광 복지마을 모델 구축 사업에 따라 설치하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의 경우는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은 열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개발행위가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그 뭐가 여주형 태양광 복지마을 모델 구축 사업이냐 여기서 딱 막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조례를 제정할 때 이렇게 해놓고 뭐 다음 각호와 같은 요지형 태양광 복지마을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규정은 있는데 세부 내용이 없다 보니까 실무에서 적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참 동안 실무에 적용을 못하다가 최근에 저희가 허가분 건축가하고 협의를 해서 요지형 태양광 복지마을 모델이란 말은 어차피 우리 부서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 조례에 정비를 하면 개발행위 관련 조례에서 인용을 하겠다. 그래서 여주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3조 각호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 이렇게 좀 바꾸는 걸로. 그럼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 안, 그 요건에 맞으면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고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의견 제출이 좀 들어왔어요. 당초에 보면은 3호가 문제인데요. 농업인 또는 농업인을 구성하는 조합 100kW 미만 이건 허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은데 이걸 개발행위 규정에서 인용을 하게 되면 국계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농업인이 그럼 현지인을 말하는 거냐, 외지인도 포함되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관련 부서에서 여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이렇게 좀 넣자. 그리고 이제 한 개 법인에서 똑같은 의견으로 여주시에 거주하는 이런 걸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의견이 들어와서 이걸 수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농업인의 여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의회에 상정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절차가 마무리됐고 9월 6일부터 9월 7일부터입니다. 사실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제 제52회 임시회가 열리는데요. 이때 아마 의원들이 여주시 재생에너지 그 진행상 또 발전 상황을 보시고 무난히 통과를 시켜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양평군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지켜보면서 많이 배울 거고요. 양평군에서도 저희 사례를 참고하셔가지고 많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 타 지자체에서도 많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